화토반 공통수학2 일단 시작하고요. 저번 시간에 9번까지 풀이를 했을 겁니다. 그죠? 차근차근, 맨 먼저 이 프린트, 원래 진우 나갔던 프린트에 남은 문제들이 있어서 요거 마무리하고, 여기서 문제 구조를 봐도 알다시피, 위에 문제가 있으면 숫자만 변형되어 있던 밑에 문제가 있어요. 개념이 똑같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떤 식의 수업이냐면, 본 수업은요, 요렇게 기본 개념과 함께 문제들을 풀이했을 때는 밑에 문제의 유사, 숫자 변형한 풀이들이 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은 밑에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 복기 학습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 프린트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기본 개념들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제들 같은 경우를 다 일일이 다 적어 놨고요. 밑에 유사 문제니까 확실히 풀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점짜리의 유형들을 먼저 볼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 다음 함수 교재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 교재는 하기 전에 일단은 확실한 거는 3점짜리까지의 오답이 완료돼야지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점짜리의 오답과 지금 기본 유형들의 오답들이 완성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사실 어려워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함수 파트가 많이 어렵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클리닉 시간에 조교쌤들 다 오죠. 그 조교쌤들한테 미리 저한테 이제 개인톡이나 카톡을 보내놓으면요, 따로 여기 개념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 이제 시작하고요. 11번 문항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번 문항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기서 추가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요, 진짜 이거 친구도 약간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질문 자유롭게 해요. 헷갈리면 질문해야 돼. 알겠죠? 네, 질문 무조건 자유롭게 해야 되고, 질문 이해 안 되면요, 이해 안 되면은 이해될 때까지 질문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즌에. 그래야지 다음 타겟 넘어갔을 때 나중에 되면 질문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야지 결국에 내신 대비가 확실히 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집합 x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집합 x라고 나왔고요. 이 x가 2, 3, 4, 5, 6에서 라고 했어요. 자, 맨 처음에 문제 구조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영상을 살짝 봤으면 알다시피 여기서 맨 처음에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범위에 대해서 나타낸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범위는 무슨 역이다? 정의 역이다. 한마디로 x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정의된 영역, x값에 정의되는 영역인 정의역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맨 처음에 정의역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요? 치역? 뭐가 나와요? 치역? 뭐가 나올까요? 공역이 나와요. 뭐냐면은 맨 처음에 제시됐던 거는 정의된 x값의 영역을 먼저 제시하고, 맞죠? 그 다음에 얘들에서 대응되는 이제 공통적인 영역을 제시한 후에 거기서 대응되는 y값들을 찾아주세요가 이게 일반적인 문제 구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먼저 얘기가 되면은 정의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다음에 공역이 반드시 주어질 거란 거야. 그럼 봐. 다음 공역은 어떻게 돼? x집합에서 자연수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역이 자연수의 전체 집합이지. 그죠? 이 중에서 대응되는 함수 f가 fx는 x의 양의 약수개수야. 자, 요렇게 fx 값은 약수개수라는 거를 함수값이라고 지칭했죠. 맞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대응되는 거 이 값을 한번 넣어볼게. 얘가 2의 양의
x의 2면 f2는 2의 양의 약수의 개수야. 몇 개예요? 2개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양의 약수 개수지. 양의 약수 개수는 1학기 때 경우의 수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뭐냐면 서로 소인 개수인 A랑 B가 있어요. 만약에 그럼 A의 M승 곱하기 B의 N승 꼴이라고 한다면 얘들의 지수에서 어떻게 한다? M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을 한 게 얘들의 무슨 개수? 양의 약수 개수였죠. 맞죠? 그래서 약수 개수는 2개가 됐고 두 번째 3이었을 때도 봐. 마찬가지인 게 몇 개야? 2개. 맞죠? 4였을 때 어떻게 돼요? 4는 2의 제곱이고 지수에서 플러스 1 할 거니까 뒤로 가요. 한결이. 잠 깰 때까지. 3개 돼요. 뒤로 가요. 가요. 자, 또 5였을 때 몇 개겠어요? 2개겠어요. 6이었을 때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이니까 1, 1이죠. 맞죠? 플러스 1 플러스 1은 몇이야? 2 곱하기 2죠. 맞죠? 그래서 몇 개? 4개가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들의 치역이라고 했죠. 치역. 자, 이 치역이란 얘기가 낚시가 걸릴 만한 문제예요. 얘들 생겼잖아. 봐. 단순하게 얘들 개수라고 생각하고 개수를 다 더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꼭 이제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돼요? 맞아요? 틀렸죠? 그것 때문에 낚시라는 거야. 왠 줄 알아요? 치역이라고 했잖아요. 치역. 그지? 치역은 여기서 치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요. x-1의 제곱은 0이라고 한다면 얘들의 방정식의 해는 x는 몇이에요? 1 되지. 그지? 1 된다고. 너희들 왜 근데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잖아. x-1에 x-1인데 얘는 1 또는 1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어. 치역을. 자, x-1 곱하기 x-1이야. 그러면 1 또는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 근데 왜 우리는 1로 써? 중근이라서? 아니, 어쨌든 1과 1은 맞잖아. 똑같아서? 뭐냐면은 이게 원소의 개념이고 해의 개념이거든요. 뭐냐면은 같은 숫자가 있으면요. 중복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얘들에 대한 수치 자체는 하나로 취급해서 본다는 얘기지. 그지? 이게 1 또는 1이 아니라 해가 1이란 거는 중근이라도 해는 1인 거잖아. 만족하는 그 수치가 몇 개냐는 거잖아. 맞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1이라는 숫자는 몇 개밖에 없어? 1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를 써주는 게 된다고. 그래서 얘들은 치역이란 조건을 쓰게 되면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2개가 겹친 걸 1개로 보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1 또는 1이 나온다고 해도 해는 1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봐, 여기서 얘들이 치역에 대한 원소잖아. 봐, 여기 중에 치역 다음에 그래서 원소 얘기가 나온 거야.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있잖아요. 실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치역 표시하거나 집합의 표시로 장난치는 문제들이 꽤나 많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애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착각해요. 내신을 그렇게 대비를 하고 넘어갔을 때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이 치역 개수라고 했어요. 치역 개수. 치역 개수는요. 중복이 되는 건 1개 취급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배웠을 때 맨 처음 배우게 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게 1이 여러 번 들어가든 말든 얘들마다 치역은 1개밖에 없다라고 배우게 된 거야. 원소 개수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뭔데 집합에서 대응되는 이런 집합에서 1, 2, 3인 건 봤지만 1, 1, 1인 건 봤어요? 본 적이 없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봐. 치역이 봐. 개수라는 것 자체 치역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2가 몇 개 있든 간에 상관없다고요.
나오는 수치가 뭐냐 이 말이잖아.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뭐겠어? 2랑 3이랑 4밖에 없다고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이거 O 개념이에요. 진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치역을 물어본다면은 어떻게 된다고? 반복되는 숫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한 개 취급할 거다 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 왜냐면 그래야지 얘들 봐봐. 분명히 착각할 만한 요소가 있지, 지금. 그치? 착각할 만한 요소가 충분하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그 부분에 착각을 하게 되잖아?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해. 6이네? 4를 더해. 10이네? 13이네. 확신에 찬 13이 됐어. 문제를 봤어. 13이 정답이 없어. 너희들 또 이제 여기서 뭔 생각하겠어? 이 왜지? 그럼 얘는 중복 허용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일단 2를 몇 개 제끼고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제일 유력하잖아, 사실. 그 정답 5번 체크하고 맞으면 넘어간다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오지선다에 13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 체크하는 사람들 꽤 많다니까? 그러나 체크하고 나서 뭐야? 아, 나의 실수가 된다고.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실력이에요. 알겠죠? 분명하게 착각해서는 안 될,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알겠죠? 그 부분이 뭐다? 2, 3, 4. 중복 허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 된다고. 알겠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13번. 이해됐죠, 이거? 자, 1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똑같아요. 집합 X가 나왔어요. 맞죠? 집합 X가 나왔고 X는 X바 마이너스 2에서 크거나 같다 X가, 그리고 작거나 같다 3보다. 오, 범위가 나왔네. 맞지? X에 대한 범위가 나왔지? 그럼 무슨 역이다 이거는? 그렇지. 이제 문제 구조가 다 뻔하다는 것 좀 이해돼요? 이제 문제 구조는요, 제시되고 있는 문제 구조는요,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 뻔하게 나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런 문장 구조나 문제 구조들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을 바라만 봐주면은 정답이 무조건 나와요, 수학은. 알겠죠? 그 부분에서 정의역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겠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역이 나오겠지. 그럼 공역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 공역에 대한 표현으로 어떻게 써? X에서 어디로? X로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공통적인 영역이, 얘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죠? 그죠? X는 3은 이렇게 생겼다고. 맞아요? 그지? 거기에 해당되는 공역이라 했으니까 공통적인 영역은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럼 여기서 뭐다? Y는 3이라는 영역이 이렇게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함수가 어떻게 된다? 여기 내부에서 그려진다라고 해석 가능 불가능?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해돼요?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정의역이라는 거는 X값이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정의역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해줬는데 10,000원짜리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성현이 편의점 갔다 왔지? 맞아? 썸녀한테 갔다 온 거 아니고? 아니야? 자, 10,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어. 10,000원짜리로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물건들이 나열돼 있겠지. 내가 그러면 이 물건을 샀을 때 지불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봐. 10,000원을 지불했을 때 난 이 물건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물건이 나오는 거는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 그 선택지가 되어 있는 게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지고 있는 이 10,000원이 정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전체에 대한 얘기가 있겠지. 내가 만약 편의점을 갈 수도 있겠지만 짜장면집을 갈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마라탕집도 갈 수 있고, 와플집도 갈 수 있고, 닭강정집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이 선택하는 전체 영역이 선택하는 내 바운더리야. 근데 송도에 있으면서 갑자기 해남 끝마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짬뽕이 그렇게 맛있었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는 공역에서 벗어난 영역이 아니야. 공역에서 벗어난 영역이야. 알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 그럼 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갈 건데 x에서 x로 간대요. 그러면 얘들의 x에 대한 영역이 마이너스 2부터 3 사이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려진다 라는 표현이겠지. x값이. 여기 내에서 x값은 반드시 x에서 x로 갈 거니까 공역인 y는 마이너스 2와 y는 3을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x에서 x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내부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영역에서? x는 마이너스에서 3까지로요.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직선이 나왔고 직선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은 x에서 x로의 함수로서 정의된 함수가 맞나요?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에요? 네, x에서 x로 이 범위 내에서 정의된 함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왜요? 여기는 상관없죠. 이해돼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여기는 x값에 정의된 우리가 그거야. 우리가 이미 x의 정의는 여기서 봐. 선분으로 그렸지만 직선이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내의 영역 내에서는 반드시 y값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외부점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근데 하지만 여기서 봐봐. 얘는 안에서 다 있다가 요 점 있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삐져나갔어요? 안 삐져나갔어요? 삐져나갔지. 그지? 그럼 얘들은 여기 내부에서 정의된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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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들이 삐져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읽게 되잖아? 우리의 짱구 속에서는 이렇게 될 거고, 맞지? 그래서 여기서 봐. 이렇게 될 거면서 이 공역 사이에서 그려지는 과정에 거기서 그 다음에 제시됐던 조건을 이제 해석해 볼게요. 천천히. 자,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 fx는 뭐야?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된 거 돼, 안 돼? 되겠어요? 얘들의 함수가 뭐랑 뭐가 똑같대? 공역과 치역이 동일하대. 맞죠? 그럼 이 함수라는 것 자체가 y값이 봐. 여기서 대응되는 y값이 얘들 싹 다 대응된다는 얘기지. 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 내분에 딱 맞춰서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자, 이것도 예시 하나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거는 진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희도 아까도 헷갈렸지, 이거. 안 헷갈리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요렇게 지났어요, 만약에. 그럼 여기에 있던 내부 안에서 그래프가 함수가 그려졌어요, 안 그려졌어요? 그려졌지. 그럼 여기서의 대응되는 치역은 뭐겠어? 실제 가지고 있는 y값이겠지. 그지? y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봐. 내가 원했던 공역에서 치역이랑 완전히 동일해져야 되는데 공역이 비어있어? 비어있지 않아? 비어있지.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는 몇 차 함수야? 1차. 만약에 1차란 얘기는 누가 제일 중요해? 기, 울, 기. 이면서 동시에 얘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직선 아니에요? 맞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직선이 돼야 돼, 직선. 여기까지 돼요? 돼요? 직선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 내부점에서 직선이 돼야 돼. 근데 여기서 봐. 방금 예시를 든 것처럼 공역과 치역이 완전 꽉꽉 채워져 있어야 돼. 그렇지. 뭔가 이제 좀 기준이 잡혀? 요 점이랑 요 점 지나면 되겠지. 직선이니까. 혹은 요 점이랑 요 점이 잡혀서 직선을 쫙 잇게 되는 fx가 총 몇 개가 등장해. 그러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게 문항적인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예시를 안 되는 예시를 보여준 거예요. 다.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거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헷갈리고 싶으면 처음에 제시됐던 정의역과 다음 제시됐던 공역에 대한 얘기고 직접 대응되는 치역에 대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문항 구조가 잡혀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 때만 그럴까? 아니에요. 고3 때까지 내내 그래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노란색부터 구할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를 지난 거야. 맞죠? 또 요 점은 3,3을 지나네. 기울기가 몇이니? 1이란 거 알겠어요? 5 증가했을 때 5 증가했으니까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오케이. 얘들은 fx는 x다가 나왔어. 그럼 a가 1이고 b가 0이네? 그 봐. 두 개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단 나오지, 단. 그니까 얘가 아니란 얘기잖아. 맞지? 이해되겠어요? 아니란 얘기잖아. 왜냐면 a가 1이고 b가 몇이니까 0이니까 곱하면 몇이야? 0이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뭐겠어? 빨간색 얘기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3이고 얘는 3,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맞지? 그래서 이 점에서 각각 대입해서 연립해봐도 되고 아니면 뭐다? 5 증가했을 때 5 떨어졌지. 기울기 y는 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것이며. 맞지? 아무 점이나 대입해서 뒤에 상수항 구하면 되겠지?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지난대. 플러스 3에 넣으면 3 넣어봐. 마이너스 2 될 거니까 플러스 몇이야?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됐어요? 헷갈리는 부분. 이거? 여기까지 이해돼? 응? 어디? 어디서 놓쳤어? 응? A가 1인데? 이거 봐봐. 얘는 5 증가했어. 5 증가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가 1이지. 1짜리 넣고 나서 1 넣게 되면은 3,3 지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뭐 이제 fx는 x가 나와요. 함수식을 짜보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식 짜는 거잖아. 직선의 방향식 짜보면은 y는 x가 나와요. 그래서 b가 0이에요. 응, 어디? 응?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는? 아까 그래프? 그래프 점 여기가 왜 찍혔는지? 요거? 점이 여기서 이렇게 찍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봐봐. 우리가 맨 처음에 뭘 설정했어요? x 값을 설정했지, 맞지? x 값을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설정했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여기서 봐. 이거부터 하면 좋아요. 이렇게 쭉 있게 되면은 얘들은 x는 a가 된다는 거고 얘는 쭉 있게 되면은 y는 b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니까 x는 마이너스 2의 축과 x는 3의 축을 쭉 이어 내려갈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사이의 영역에서잖아. 맞지? 대응되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이지. 맞지? 공역에 대한 범위를 짰지 우리가.
공역에 대한 범위는 얘들 x 범위가 y 값의 범위도 똑같다는 얘기가 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2와 y는 3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들은 뭐겠어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고 요건 뭐다? y는 마이너스 2겠지. 그럼 여기서 이 점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서는 x는 3이고 y는 3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은 뭐다? 3, 3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얘들 점들을 다 설정해 간 거야. 얘는 x는 3, y는 마이너스 2. 이해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그래서 이 점들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이 돼야 되니까 이 두 점들을 대입해서 연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써도 되고요. 이해되시오? 되시오? 네. 자,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그리고 수업할 때 똑같이 얘기하지만 만약에 필기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 찍어요. 저를 찍지 말고 칠판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칠판을 찍어서 얘들에 대해서 형체를 맞지? 기억하면 돼요. 이 장면들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마 약간 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프를 많이 안 그려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납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지만 우리가 풀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알겠죠? 한글도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확실해요? 애매합니까? 큰일 났구만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시작해 봅시다. 15번 문항 들어가 볼게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차근차근 해줄 건데 실제로요. 이거보다 더 쉽게 되면요. 사실 그 정도면은 연산 연습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하나씩 분석해주는 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영상은 계속해서 복습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요반 친구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영상 복습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영상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영상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으면 더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영상에 벌써 이제 그 조회수가 30회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저번 주부터 시작했는데도. 알겠어요? 한 주 동안 30번 이상을 되돌려 보는 애들도 많아요. 알겠죠?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려야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15번 문항. 집합 X가 나왔어요. 맞죠? 똑같아요, 또. 집합 X예요. 무슨 역? 정, 의, 역. 무슨 값? X 값. 맞죠? 얘가 마이너스 2와 1과 A로 정의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X 값은 총 몇 개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3개를 준 거죠. 맞죠? 3개를 줬는데 얘 집합 X에서 어디로 간대? 공역이 실수 전체인 공역으로 빠졌어요. 맞죠? 돼요, 안 돼요? 전체 집합으로서 함수 fx가 bx제곱에 마이너스 2bx에 플러스 3에 무슨 역? 치역이 너랑 뭐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4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예측이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거나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니까 너희들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이 문제 속에서 틀린 그림 찾기 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부분이 뭔가 이상하게 작용하고 어떤 부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지 한 명씩 한번 얘기해봐.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이상해요? 그러니까 딱 느껴졌던 부분에서 이 부분은 갑자기 왜 얘가 이렇게 됐죠? 한결이는? 어떤 부분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부분 없어요? 왜 응. AX 응. 마이너스 응. 2AX가 B로 B로 어디요? 어떻게 한다고요? B 맞아? 응. 뭐가요? A가 나왔는데 왜 B가 나오냐고? 그런 게 의심스럽다. 오케이. 어떤 게 의심스러워요? 아무거나 괜찮아, 아무거나. 치역? 치역? 비슷해. 힌트가 될 수 있네. 치역이 뭐요? 괜찮아. 자신있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당당하게. 치역이 뭐? 치역이 뭔지 헷갈려요? 치역이 응? 응. 치역이 응. 직접 대응되는 점이야. 나오는 값.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지. 엄청 많은 수단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가게에 갔어. 엄청 많은 수단이 있는데 10,000원을 냈어. 맞지? 해서 물품을 받잖아. 맞지? 직접적으로. 이게 이 X 값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물품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물품 자체를 치역이라고 불러. 응. 좋은 자세. 너무 잘했어요. 똑같아요? 자, 이게 봐봐. 특이한 점을 잡으라고 했잖아, 내가. 뭐였냐면, 정의역은 3개 있지. 맞지? 정의역은 3개인데, 아니, 이게 진짜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볼 수 있는 애들이 진짜 생각보다 없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애들이 문제 푸는 스킬만 배우거든요, 보통 학원에서. 근데 너희를 문제가 구성하는 구성품부터 알아야 돼. 뭐냐면은 얘가 정의역 X값이 3개 있었잖아. X값이 3개 있으면은 물품이 몇 개가 나와야 돼요? 3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물품이 몇 개가 나왔어? 그럼 요거는 왜 이럴까? 왜 그럴까? A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와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는 마이너스 2도 아니고 1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의심되는 부분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 수치는 중복을 허용한다, 안 한다. 그럼 둘 중 하나, 세 개 중에서 2개는 뭐다? 수치가 어떻다는 얘기야. 그 얘기로 간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얘가 봐봐. 이렇게 예측한 거야. 정의역이 3개가 있는데 치역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는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3개 중에서 2개에 대한 거네. 어떻다? 그렇지. 중복돼 있다. 중복! Y값 중복이라고 봤더니 함수가 무슨 함수?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지? 그었을 때 뭐야? Y값 똑같이 X값 2개인데도 그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닐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얘가 3개에서 2개 되는 거 잘 봤어요. 너무 잘 봤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었어. 거기서 우리는 이번 기말고사 우리는 몇 점 목표라고요? 80 이상이 목표예요. 이번 기말고사.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여기서는 현재 송도세정에서는 고1을 안 맡고 있잖아요. 대신에 저쪽 옆에서는 고1, 2, 3을 다 맡고 있어요. 저 옆에 있는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너희들보다 한참 뭐다? 더 나아가고 어떻게 보면 실력 수준차가 점점 벌어진 상황이겠지. 거기서 32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한 달 반 동안 빡세게 굴러서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걔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이번에 84.9 맞았어요. 그럼 걔 그거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찍어서 맞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걔 다 풀어서 맞췄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쌤까지도 찾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한 번도 3, 40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친구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기하는 방향성에 무조건 억지로라도 계속해서 따라오려고 해야 돼. 알겠지? 모르면 질문하고. 알겠죠? 우리의 목표는 80이야. 반평균 80, 반평균 80. 90에서 100 맞아도 돼요. 알겠지? 성현아, 이번에 100 한번 맞자. 한번 보여주자. 어때? 충분하지? 응. 충분하지? 응. 충분하지? 자, 봐요. 여기서 이게 그 다음에서 이제 안내해줄 수 있는 게 요거야. 2차가 나왔잖아요. 그지? 2차 함수가 나왔어요. 2차 함수에서는 자, 요까지만 잘 볼래요? B라는 거 보여요, 지금 둘 다? B로 묶이는 거 보여요? B로 묶이는 거 보여요? 그럼 여기서 봐. B로 묶어내는 이런 일정 B가 있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로 보여야 돼. 요렇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2차 함수에 누구를 고정시켜 놓고 싶다는 얘기로 보여요? B를 고정시켜 놓고 싶어요? 어디? 자,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야? 2차 함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응?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또! 대칭축. 얘 봐. 대칭축이 뭘로 보여? 자, 대칭축은 여기를 보는 거거든요? 대칭축의 방정식은 AX제곱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봐. 얘 개수가 1이고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대칭축이 몇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보여요? 1로 고정되어 있다는 걸로 보여요? 보여요? 이해되겠어요? 친구 이해됐어요? 알듯 말듯해? 자, 이거 대칭축이 1 아니야? 아닌가요? B로 봐. 여기서 이거야. 특정 여기서 앞에 있는 이게 봐봐. 우리가 봐야 될 고정 관찰이라는 거거든요. 뭐냐면 개수들은 이렇게 묶여있는 B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 B를 토대로 문제 속에서 얘들이 어떤 거를 딱 고정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예시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여기서 bx제곱에 마이너스 2bx가 되면은 얘들은 특정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맞지?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 비율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얘들은 두 개 관계는 대칭축의 관계니까 그 대칭축의 관계를 쓰게 된다면은 마이너스 2b분의 마이너스 2b이기 때문에 x는 1이 나오죠. b가. 이해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어떤 거냐면 대칭축이 1로 고정시켜 놓고 싶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봐봐. 여기서 그러면 예측이 되는 게 요게 있어요. 자, 규민아. 뒤로 갈래? 어떡할래? 앞에 가면 사탕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 마이쮸 먹을래? 저거 먹을래? 뭘 먹을래? 자, 얘들은 봐봐. 1이 고정이야. 1이 고정이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함수가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때의 치역 개수인데 특징이 나타나. 여기서 봐. 얘들에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간에 여기 있던 대칭축의 위치에서 함수값을 잡게 되면 같은 함수값은 몇 개, x가 몇 개야 반드시? 한 개인 중근에 대한 표시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겠지. 1에서 일단 중근을 가진다. 맞지? 그리고 봐. 얘에서는 뭐다? 혼자서 가지니까 마이너스 2에서 가지는 그때의 y값이랑
A랑 어떻단 얘기야? 같다는 거 알겠어요? 왜? 아까 개수가 몇 개라고 했으니까? 2개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다시 합니다. 마이너스 2, 1, A가 있어요. 1에서는 대칭축을 갖고요. 그 대칭축을 가졌을 때는 얘가 일치하는 X값은 유일하죠. 맞지? 유일해. 그럼 뭐다? 그때 대응되는 Y값도 유일해, 한계가. 얘인지 얘인지는 몰라. 맞아, 아니야? 되겠어요? 하지만 얘에서는 또 다른 게 나왔어. 맞지? 그럼 마이너스 2와 1을 통해서 얘들 둘이의 Y값은 무조건 어때?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다르다는 거 알겠어요? 이게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함수에 대한 개형에 대한 머릿속에 함수에 대한 개형이나 그래프에 대한 조건들을 알고 있어야지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 둘이가 이까지 이해돼요? 자, 1이 대칭축이면 1이 여기 있으면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 이쪽이잖아. 얘들 둘이 함수값 똑같아요? 근데 얘가 치역이 몇 개래? 그러면 A 누구랑 똑같아야 돼? 그거야. A는 봐. A는 봐. 이거지. 이 아저씨야. 몇 칸 떨어져 있어? 그럼 몇 칸 떨어져 있겠어? 몇이겠어? 너가 대답했네.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럼 뭐다? A가 4라는 거 두둥 등장해야 안 해? 하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저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심지어 있지. 한쪽에 여기선 몇이야? 한쪽에 뭐, 작은 게 일단 마이너스 5고, 위가 4일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근데 여기서 봐봐. 뒤에 플러스 3 뭔가 이상하지? 아니면 너희들 봐봐. 원래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둘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안 써도 된다는 거 봐. 그래프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안 써도 돼. 아는 만큼 보여, 우리는. 그게 뭐냐면, 얘 봐봐. 비율로 해서 B를 다 고정해놨잖아. 맞지? 0 넣어볼래, X에? 0, 몇 지나요? 고정 아니야, 저거? 자, 0,3을 지난다고 고정된 거 아니야? 잘 봐. 그럼 여기서 왼쪽에 있던 게 0, 몇이야? 3을 지나고. 이건지, 맞지?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돼? 여기서가 4고, 여기서가 마이너스 5면서 1이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0,3을 지나는 거.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얘는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밑에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 성질까지는 일단 안 할게요. 둘 중에 선택하는 거. 둘이 선택하는 거는 좀 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친숙해지고 나서 해보자고요. 알겠죠? 친숙해지고 나면요, 확정 지을 수 있어요. 밑에 거라는 걸.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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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래서 여기서는 자, A가 4인데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거겠지. 1,4를 지난다면 마이너스 2, 몇이야? 마이너스 5를 지나겠지. 혹은 1, 마이너스 5를 지난다면 마이너스 2, 몇이야? 4를 지난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자, 처음에 1,4 지난다고 대입해 볼게. 1 넣으면 어떤 거야? 4니까 B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대입해보면.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를 지났는데 마이너스 1을 쏙 집어넣어 볼까? 8B 플러스 3이다. 돼, 안 돼요? 되겠어요?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나와, 안 나와? 나왔네. 오케이.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안 된다 그랬지. 안 되는 거 확인해 보자. 1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지. B가 몇이다? 8 나오지. 그지? 자,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똑같이 8B 플러스 3 나오는데 여기서 8 넣어봐. 말이 되니?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 절대 안 나와요. 맞지? 그럼 얘는 무슨? 그럼 되는 거 뭐겠어? B는 마이너스 1이고 A는 몇이다? 4. 그래서 따라서 A 플러스 B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1. 이 정답이 되겠네. 마이너스랑 네. 네? 이거요? 얘는 대입해 보면은 성립하지 않아요. B가 음. B가 마이너스인데 B가 4. A는 아까 여기 4라고 했잖아, 대칭 맞지? 그리고 나서 B는 방금 구했을 때 여기서가 성립했으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다. 나왔죠? 이해되겠어요?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요렇게 해서 끝이 난다고요. 이해됐죠? 형이 어디? 응? 잘못 생각했어. 이해돼요? 친구들 이해돼요? 응. 돼요? 이거? 어디? 어? B는 아까 여기서 봐봐. 여기서 1,4 지나거나 마이너스 2,5 지나간 거 얘를 둘이를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지 확인했지. 요걸 넣게 되는데 요걸 넣었을 때 B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B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걸 확인했죠. 얘는 됐어요. 근데 얘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확인했더니 B가 8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요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8을 넣게 되면 4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틀린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해되겠어요? 되겠죠 이거? 이해됐죠 이거?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네. 해서 다음 문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뭘 또 땡큐베리 감사야. 저희 사실 유명해요. 어? 유명한 알아요. 자, 봐요. 17번. 존나 비호가. 유해진인가? 자, 봅시다. 유해진이라고? 아 맞다. 무슨 덥다고 콜롬비아 갔다고 얘기를. 그거 너? 자, 봐요. 자, 집합X 나왔어요. 다시, 자, 17번 봐. 집합X 나왔어. 무슨 역? 정의역.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역 얘기해야 돼? 공역.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자, 정의역 나왔다. 다음 무슨 역? 공역. 얘에서 실수 전체 집합 R이야. R이라고 하는 게 공역이다. 맞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요? 함수 fx와 gx를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지. fx는 x 3승에 플러스 2a이고, 자, gx는 ax 플러스 b예요. 맞죠? 얘들에서 f와 g가 서로 같도록 한대요. 맞지? 이 정의역 내에서 같대. 그러면 얘가 이 얘기지. 이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맞죠? 그지?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그러면은 얘는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는 봐. 우리가 정의역이라는 영역을 배우면은 정의역 자체는요,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돼? 범위가 제한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되겠어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지금. 그죠? 범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등장해요. 뭘까요? 봐. 정의역에서 범위가 제한돼서 이때만 갔다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저때가 x값이 갔다가 된다는 얘기잖아.
방정식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점이 뭐야? 수많은 x값들 중에서 등식이, 등호가 성립하는 지점이란 얘기잖아. 그지? 이해되겠어요? 자, 물론 이거를 이렇게 안 보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 얘들아, 이거 얘들에서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같겠지, 0 넣었을 때 같겠지, 1 넣었을 때 같겠지. 틀린 말 아니잖아. 맞지?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풀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렇게 풀어라고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생각했어? 오, 저건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겠지.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지금 현재 결국에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거야. 딴 게 아니라 함수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범위 제한이 일어나서 그때 등호가 만족한다는 거는 결국에 수많은 x값들 중에서 만족하는 그때의 등호의 점들이 얘에 대한 정의역이다라는 얘기지. 맞지? 그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슨 점이다? 교점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얘를 방금 얘기했던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같다, 0을 넣었을 때 같다 쓰는 거를 배제하고 한번 볼게. 알겠지? 그럼 얘를 갖다 썼던 교점으로 한번 보자고. 알겠어요? 교점으로 보게 된다면 얘들은 이항할 수 있게 되겠지. 이항할 수 있게 되면서 이항을 하게 되면 x 3승의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2a의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고. 맞지? 여기까지 돼요? 마이너스 b네요. 이거 미안해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이때의 근이 어디란 얘기야? 저거 갖다 썼으니까 는 0이 되고, 그때의 근이 어떻게 돼?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1, 0, 1이다. 근이다. 그럼 뭐다? 인수다. 몇 차다? 3차다. 근이 몇 개다? 3개다. 셋 다 근이다. 돼, 안 돼? 그러면 얘가 같다. 항등식인 걸 이용해 볼게. 이건 1학기 때 배웠던 사례죠. 맞죠? 해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까지를 곱한 이러한 식이겠네.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합차가 될 거고, 그러면 얘들은 계산하면 x 3승에 마이너스 x가 되겠네. a는 얼마입니까? 1. 맞지? b는 얼마입니까? 돼요? 요렇게도 해석 가능, 불가능? 가능. 알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하게 이런 함수들 있잖아. 이게 그거야. 중학교 때 보통 고등 선행을 나가는 친구들은 여기 이 파트에 배웠을 때 물론 너희들이 나갔다면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100% 그냥 이거 대입하면 fx랑 gx랑 같다는 거니까 이 숫자를 대입하면 되라고 배워. 그럼 납득이 돼요, 지금? 그냥 저렇게 하면 된대. 그렇구나 싶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다, A면 A다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얘들에서 여기서 나오게 된 거는 결국에는 범위 제한을 목적으로 둔 거야, 정의역을. 그러면 정의역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야겠지. 범위가 실수 전체는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맞지? 어떤 구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얘들의 지점들이 나왔을 때는 특수 조건으로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게 부분집합이나 명제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 앞부분을 보면 돼요, 영상. 나와 있어요. 알겠죠?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뭐냐면, 조건이 하나 붙으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넓어질까요? 축소될까요? 줄어들어야겠지. 맞지?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결혼 정보 회사를 갔어. 한 2년 뒤에는 가야 될지도 몰라. 가서 자, 거기서 키 180 이하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 조건이 딱 걸렸어. 그럼 뭔데? 입국컷 당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하나 붙게 되면 범위가 축소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소된다는 얘기는 제한된 범위라는 얘기고, 제한된 영역에 관해서 표현하는 식이잖아. 맞지? 그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쫑긋하고 경계하면서 문제들을 확인해 줘야 된다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해서 끝낼 수가 있다. 자, 봅시다. 그러면 리얼라이즈 넘버 실수. 실수 영역을 라지 R이라고 써요. 공역이 실수 전체였을 때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19번 문항. 이거 썼어요?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 찍으세요, 그냥. 이게, 늦어질 것 같으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쓰지 말고 찍으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찍는 거 습관되면 편해요. 그 찍는 거 습관되면 편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거인데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를 자꾸 찍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제가 연초는 피지 않지만 제가 전자담배는 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전자담배가 그 보급이 덜 됐던 시절에 제가 재수학원 수업이 끝나고 단과 수업을 하는데 뒤에서 흡연을 할 거 아니에요. 흡연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저기 위에 그 건물 전체가 썰이 있는데 건물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7층 건물 전체였어요. 7층 건물짜리였고 7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어요. 한 학원이 7층 전체 건물을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학원에 근무했었던 시절이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흡연장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뭔데 다른 쌤이 2명이랑 이렇게 흡연하고 있었어요. 뻑뻑 피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7층에서 창문에서 이제 애가 그 줌인 하는 거야. 카메라를 줌인해서 내 담배 피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단톡에 올린 거예요. 단톡에 올려놓고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 선생님, 담배 여기가 여기까지 와요. 하면서. 아니, 그때 연초를 폈었지.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7층에서 있잖아. 주민에서 찍어놓고 내가 초상권 침해라고 했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 지현아, 보통 몇 시에 마치는 거야? 왜 늦어졌대? 이제 매번 봐야 되는데? 매번 봐야 되는데? 자, 봐요. 자, 19번. 19번 문제를 이제 넘어갈게요.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그 프린트. 있죠? 지연이 오답유사랑 다 뽑아놨거든요. 이따가 줄게요. 19번 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 대해서야. 맞지? 공집합이 아니래.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에 대해서 정의된 fx와 자, fx는 뭐다? x제곱의 플러스 2야. 자, 여기서는 문장 구조가 좀 달라진 게 앞에서는 어떻게 됐어? 맨 처음에 정의역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공역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잖아. 이번에는 정의역을 제시한 흔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앞선 문제에선 정의역을 제시해 가잖아, 보통. 보통 정의역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공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치역을 구하라 라는 게 일반적인 루트였잖아. 근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역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정의역을 모르겠네? 그럼 반대로 얘기한 거 아니야? 뭘 찾으란 얘기겠어? 네.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럼 자, 정의역 구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네. 자, gx. 얘 3승이구나. gx 2의 x제곱에 플러스 x가 나왔어요. 그럼 모두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f는 g1대 나왔어요. 앞선 문제랑은 어떤 차이가 생겨? 그리고 마지막에 자, 얘들의 교점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겠나요? 완전 동일한 식이 아니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동일한 식이 아니라 fx와 gx가 같다라고 해서 등호를 붙인 상황이 되잖아, 맞지? 그지? 등호를 붙인 상황에서 얘들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봐. 범위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교점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같다라고 쓰는 순간 교점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다고.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되겠어요? 그럼 같다를 쓰란 얘기고 같다 쓴 순간 얘들에 대한 교점에 대한 얘기구나. 예측되겠지. 그러면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는 0 되잖아. 그지? 그럼 봐. 요것도 뭐 물론 조립제법을 쓸 수 있겠지만 얘는 공통적으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1, 2 되는 거 보이지? 그지?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돼요, 안 돼요? 맞지? 그럼 얘들로 나왔어. 그럼 얘가 정의역이겠네? 뒤에 뭐가 나왔어? 그래서 집, 팝, 개수 나왔어요. 집합 개수는 무조건 무슨 개수다? 부분 집합 개수다. 집합 개수 나왔다. 무슨 집합? 부분 집합. 성현이 집중하고. 부분 집합 개수다. 돼, 안 돼? 그럼 이 세 개짜리가 있다 없다가 들어가겠지. 중복된 거 있나요? 자, 중복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학교 내신에서 장난칠 거면 중복으로 장난치지 않을까? 특히 해송고? 학교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해송고에 있는 그 아주머니 선생님 있잖아, 그 수학쌤. 그 수학쌤은 이런 장난을 매우 좋아하는 쌤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어요? 막 즐겨. 어렵게 내는 걸 자체를. 알겠죠? 이번에 되게 평균 낮았잖아. 걱정하지 마. 기말고사도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면 뭐다? 기말고사 때 딱 지연이가 8집 이상 딱 맞아주잖아? 바로 1등급. 한 방이 역전.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중복이 있는 점 꼭 확인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있다 없다 쓰면서 중복이 안 되니까 세 가지일 거고, 그러면 2에 몇 승이야? 3승 되겠지. 인데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오늘 요 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리프린트. 알겠죠? 어? 어렵지. 왜냐면 이게 진짜 막 내가 엄청 막 기본적인 걸 막 내 배열해주고 너희랑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거 알죠? 나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듣기 좋은 거 배열해놓고 문제 풀기 좋은 거 배열해놓는 거는 진짜 실력이 안 늘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잖아.
시험 기간 되면 또 마음 급해지지. 맞지? 지금 예시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이거 꼭 봐야 돼요. 알겠지? 나는 물론 그렇게 돼. 함수는 기본 문제 요거 하고 나서 어차피 뭐 다 뻔하게 나온 유리함수, 무리함수 막 문제들 다 보이잖아. 맞지? 거기에 대해서 시간 많이 투자해서 점수를 어떻게든 올려도 돼요. 대신에 그런다고 한들 너희한테 실력이 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공통수학2에서 전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중간고사 범위였던 원의 방정식 있죠? 도형 다루는 거, 직선의 방정식이나 평면 좌표나 그 단원과 더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함수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말고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요, 수능이 안 나와요. 뭐 물론 유리함수 형태가 나올 수는 있겠지. 묻는 건 전부 다 뭐겠어요? 수능 때 묻는 거네. 함수에서 나와요. 앞에 부분 쓴다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단원을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원이니까 더욱더 정확하고 더욱더 정밀하게 배워야 돼. 알겠죠? 시간 정말 많이 투자할 거예요, 함수에서. 나는 솔직히 진짜 난 내 속마음을 얘기할게요. 함수에 한 3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함수에 3주를 쓰든 4주를 쓰든 있잖아요.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따라와요. 알겠죠? 얘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진짜 잘 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특히나 그래프를 안 그려본 친구일수록 함수는 어려워요.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요 프린트에서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시 또 보게 되면 실수에서 실수의 함수에서 보기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R에서 R로 함수다. 자, R에서 R로 보니까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의역에서 뭘로 보여? 공역으로 체킹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밀한 부분이 체킹이 돼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대1 함수에 대한 얘기고 1대1 뭐다?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영상 봤어요? 1대1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1대1 함수가 뭐예요? 1대1 함수가 뭐예요, 지연아? 응? 그 함수. 1대1 함수는. 헷갈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집중해서. 잠깐만. 영상 봤어, 안 봤어? 함수 영상 정리가 안 좋구나, 내가. 미안해. 너가 본지 안 봤는지 의심하고 있었어. 내가 안 올려놓고. 자, 1대1 함수인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함수잖아. 아까 얘기했지. 함수에선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 정의역은요, 제가 이제 물품을 사기 위해서 10,000원이 있다. 10,000원 자체가 어떤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입력값인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정의역 X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지? 근데 갑자기 내가 그림자 분신술 써가지고 10,000원짜리 100,000원이 됐어. 막 10명이 됐어, 내가. 막 10개의 가게를 들어갈 수 있어. 말이 되니? 안 돼요. X는 하나밖에 없어. X값 하나에, 고유한 X값 하나에 내가, 이제 음식점을 갈 때, 만약에 이제, 지금 오늘 저녁 먹었어? 저녁 먹을 때 막 국밥이랑 마라탕 집이 있어요. 근데 나는 둘 다 먹고 싶어. 나는 국밥이자 마라탕인 걸 시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뭐겠어? 나가세요라고 얘기했지. 맞지?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당 하나만 대응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함수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x 값 한 개에 y 값 몇 개다? 한 개가 된대요. 그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또 더 정리하면은 x 값 한 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얘 x 값은 무슨 역이야? 정의 역이 됐어. 그치? y 값 한 개에 해당되는 얘는 뭐야? 무슨 역이야? 공역이에요? 치역이에요? 공역이에요? 공역이에요? 뭐 같아요? 치역이에요? 진짜요? 확실해요? 맞아요. 치역이 돼요. 뭐냐면 x값에 대응은 봤겠잖아. x값을 넣게 되면 만짜리로 음식을 넣잖아. 맞지? 10,000원 지불했어. 그럼 뭐다? 거기에 따른 음식이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받는 얘들 같은 경우를 치역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 얘는 치역이 돼요. 근데 1대1 함수라고 했잖아.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y값 하나에 뭐겠어? x값 하나가 똑같이 성립한다고. 되겠어요?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y값 하나에 x값 하나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럼 얘들은 반대로 치역일 때 뭐다? 정의역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이때 y값에 함수니까 x값에 따른 y값 대응되겠지, 맞지? 이 y값에 따른 x값도 대응될 거 아니야. 이 y값은 치역의 입장이겠지, 그러면. 반대 입장도. 그래서 얘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1대1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과 치역으로 한다면 치역이 다시 정의역으로 할 수 있는 한 개당 한 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싶은 게 뭐야? y 값이 한 개였을 때도 x 값이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때 y 값은 뭐라고? 치역. 그래서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한다면은 기억해야 될 거는 n, 정의, 역과 누가 같다? n, 치, 역이 같았을 때 이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달라요. 대응은 공역. 얘가 y값이 될 수 있는 전체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이 공역 자체가 뭐가 돼야 돼? 치역과 동일해지는 것까지도 성립해야 돼요. 여기서 1대1 함수에서 플러스 공통적인 영역과 치역 개수까지 동일한 걸 성립해야 한다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죠. 큰 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범위에 제한이 있는 디테일성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자,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자, 함수가 맞나요? 네. x값 하나에 y값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맞죠? 자, y값 하나에 x값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1대1 뭐겠어요? 응? 대응은 아니에요? 대응은 아니에요. 함수만 돼요. 함수만 돼요. 이유는요? 공역에서 공역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겠지? 이 부분을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나타나는 여기서 아무리 그것도 그때 y값에 따른 x값이 표시가 돼 있어? 없어요. 저런 걸 보고 나서 뭐다?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해요.